제인 오스틴이 쓴 초기 소설 첫인상을 수차례 개정하여 완성한 작품입니다. 영국의 롱본을 공간적 배경으로 하고 그곳에 사는 베네트가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사건을 서술해가는 일종의 가정소설입니다. 훌륭한 배우자를 만나는 것을 삶의 최대 목표로 삼고 있는 베네트가의 5딸들과 결혼이라는 문제를 놓고 등장하게 되는 다양한 인물들의 심리 묘사와 복잡한 사건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인물과 사건 속에서 사회적 관념을 무시하고 평범한 인간의 약점에 대해 품게 되는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을 불러일으키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만과 편견 작품 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영국의 지방도시 롱본에 5자매가 살고 있는 베네드가가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사후 재산 상속 계약에 베네트 씨가 죽으면 롱본의 재산을 상속시킨다는 계약에 따라 5자매와 베네트 부인은 베네트 씨가 죽으면 재산을 모두 잃게 됩니다. 베네트가의 상속 계약에는 여자에게 상속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어 베네트 씨의 친척인 목사 콜린스가 재산을 상속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러한 사태를 걱정해 극성스러운 베네트 부인은 좋은 신랑감에게 5딸들을 시집 보내는 것을 남은 인생의 목표로 생각하고 딸들에게 빨리 배우자를 찾아주기에 필사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네트 씨는 베네트 부인과는 달리 이러한 상황에 거의 관심이 없었습니다. 베네트가의 둘째인 아름답고 매력적인 엘리자베스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을 믿는 자존심 강하고 영특한 소녀입니다. 어느 날 부유한 신사 빅리 씨가 옆 마을 네더필드 파크의 별장에 옵니다. 베네트 부인은 빅리 씨에게 딸들을 시집 보내기 위해 그에게 호의적으로 보이려고 애씁니다. 빅리 씨가 참석한 무도회에서 아름다운 맏딸 제인은 빅리와 인상적인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무도회에서 엘리자베스와 다하시는 처음 만나게 되고 호감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자존심 강한 엘리자베스와 무뚝뚝한 다하시는 만날 때마다 서로에게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빅리 양과 루이자의 초대를 받고 놀러간 제인이 심한 감기에 걸려 네드필드에서 하룻밤 지내게 됩니다. 걱정이 된 엘리자베스는 3마일을 걸어서 언니 제인을 만나러 갑니다. 다하시는 엘리자베스에게 호감을 품고 회복된 제인과 엘리자베스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들이 없는 베네 씨의 재산을 한정 상속받기로 되어 있는 친척 목사인 콜린슨 씨가 베네트 집에 방문합니다. 콜린슨 씨가 베네트 씨의 재산을 상속하는 대신 딸들 중 한 명과 결혼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빅리 씨와 빅리 자매가 베네트 집안과 콜린스 씨를 무도회에 초대합니다. 콜린스 씨는 엘리자베스에게 청혼하고 엘리자베스는 감정이 허락하지 않기에 청혼을 거절합니다. 청혼을 받아들이라는 베네트 부인의 설득도 소용이 없었고 콜린스는 엘리자베스와의 결혼을 포기합니다. 베네트 부인은 남동생 내외인 가드너 부부가 크리스마스에 롱본을 방문하고 베네트 부부는 가드너 부부를 위해 매일 연애를 베풉니다. 결혼의 조건은 오직 진정한 사랑이라고 믿고 있는 엘리자베스는 다하시가 빅리와 언니 제인의 결혼을 막는 것을 알고 분노합니다. 몸이 좋지 않아 쉬고 있는 엘리자베스를 다하시가 방문하고 그는 엘리자베스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다하시가 빅리 씨와 제인 언니의 결혼을 막은 것과 위컴 씨를 부당하게 대한 것, 오만한 태도를 가진 것을 이유로 그의 고백을 거절합니다. 다하시는 빅리와 제인을 떼어놓은 이유와 위컴 씨에게 왜 부당하게 대했는지를 쓴 편지를 엘리자베스에게 보냅니다. 편지를 읽은 엘리자베스는 다하시를 생각하는 자신이 편파적이고 편견에 가득 차고 어리석었음을 깨닫게 되고 괴로워합니다. 엘리자베스는 제인에게 다하시에게 청혼을 받은 일과 위컴이 다하시에게 한 악행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가드너 부부와 여행을 떠나고 펜벌리에서 다하시를 만나게 됩니다. 제인의 편지를 통해 리디아가 위컴과 도망간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가드너 부부와 엘리자베스는 롱본으로 향합니다. 리디아와 위컴을 찾는 일에는 진척이 없고 가드너 삼촌의 편지를 통해 리디아가 위컴과 결혼할 거라는 소식이 옵니다. 위컴은 북부의 부대로 들어갈 예정이었고
위컴이 진 빚은 가드너 외삼촌이 처리하고 리디아가 위컴과 결혼해 롱본으로 돌아옵니다. 가드너 외숙모로부터 다하시가 위컴과 리디아를 찾고 위컴의 빚을 갚아주었다는 편지를 받습니다. 리디아는 위컴이 있는 부대 지역으로 떠나고 베네트 부인은 롱본으로 온 빅리와 다하시를 정찬에 초대합니다. 빅리는 제인과 결혼을 약속하고 캐서린드 버그 영부인이 롱본에 방문해 엘리자베스에게 다하시와 약혼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요구하지만 엘리자베스는 이를 거절하고 그녀는 화를 냅니다. 다하시와 엘리자베스는 서로에 대한 애정을 확인하고 오해를 풀고 결혼 약속을 합니다. 오만이란 실제로 아주 일반적이라는 것, 인간 본성은 오만에 기울어지기 쉽다는 것, 실제건 상상이건 자신이 지닌 이런저런 자질에 대해 자만심을 품고 있지 않는 사람은 우리들 가운데 거의 없다는 것이 확실해. 허영심이 강하지 않더라도 오만할 수 있지. 오만은 우리 스스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와 더 관련이 있고 허영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해 주었으면 하는 것과 더 관계되거든. 편견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오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 없게 만든다. 시대적 배경을 알아보겠습니다. 19세기 유럽 사람들이 생각한 결혼은 가치이며 사회의 계층 문화 수준이 지금과는 달랐습니다. 이 시대의 결혼은 철저한 가문과 가문의 결합이며 개인의 감정은 끼어들 여지가 적었습니다.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혼인 당사자들의 재산, 계급, 명성, 외모 같은 외적 조건들이었으며 내적 조건은 결혼 후에 자연히 생겨난다고 여겼습니다. 제인 오스틴은 그 당시 사람으로 결혼 당사자들의 애정이 다른 조건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지만 그녀 역시 외적 조건 격차가 심하게 나는 남녀의 결혼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본 작품이 집필된 1800년 전후 유럽에서는 나폴레옹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 영국도 깊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본 작품에서는 정치적인 언급은 없고 시골의 지주사회가 그려져 있습니다. 작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775년 잉글랜드 햄프셔주 스티븐슨에서 아버지 조지 오스틴과 어머니 컨샌드라 오스틴의 8남매 중 7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책을 좋아했으며 당대 젠틀리 여성 중에서 교육을 받는 편에 속했습니다. 11세 무렵부터 소설을 습작했고 20살이 되기까지 희곡시, 단편소설, 에세이 등 여러 장르 글을 쓰며 습작기를 보냈습니다. 18세기 말엽의 영국 지방 중산계급의 생활을 소상하고 밀도 있게 묘사한 정확한 소설 수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작품은 젊은 여인의 시선에 비친 소박한 삶을 담담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대표적 작품으로는 이성과 감성, 분별과 다감, 오만과 편견, 맨스필드 파크, 엠마, 노생거 사원, 설득, 사랑과 우정 등이 있습니다. 오늘의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첫 번째, 오만과 편견은 롱본을 공간적 배경으로 베네트가를 중심으로 일련의 사건을 제인 오스틴의 평범한 시각으로 서술해가는 가정소설입니다. 작품에서 인물들의 개성을 자세하게 묘사하기 위해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이 시대의 시대 배경과 인물들의 연결관계를 어떻게 표현했나요? 두 번째, 주인공 엘리자베스는 영리하고 매사에 사려 깊게 일을 처리합니다. 작가는 그러한 엘리자베스를 통해서 다른 인물들을 비꼬는 듯하며 엘리자베스만 이상적인 인간형으로 제시합니다. 엘리자베스의 가치관을 중심으로 바람직한 결혼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세 번째, 훌륭한 작가들이 폭넓은 경험을 쌓기 위해 공동생활 같은 다양한 상황에 접하려고 노력했던 것과 달리 제인 오스틴은 외부와 접촉이 차단된 가정교육을 받으며 조용히 보냈습니다. 기회와 경험이 결여된 생활은 그녀의 소설에서 주제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목사의 딸로 태어나 지역 교구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제인 오스틴의 소설이 좋은 점과 나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